안녕하십니까. 이제 전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기의 기초이론인 직열 연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항의 직병렬 회로 중에 오늘은 저항의 직열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항의 직열 연결과 병렬 연결을 이해하시게 되면 전기 책을 보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의 직열 연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저항은 보통 기호로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아래가 수고 단위는 오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두 개 가지고 연습할 건데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직열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 이게 바로 직열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직열 연결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나면은 전류는 항상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류는 같다.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직열 연결에서는 전류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가 이제 가장 간단한 해석을 그려볼 건데요. 첫째,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성 저항을.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전류 분배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 분배 법칙이 아니죠? 전압 분배 법칙. 제가 지금 얼굴이 나온다는 거에 쫄아버렸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장 간단한 저항 두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구분해야 되겠지만 이제 보통 2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V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위는 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의 메트락에서 기전력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기전력. 그래서 전압의 V와 기전력의 V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항 하나를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한번 세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시면 모르겠지만 오늘 첫 시간이라면 이제 이게 조금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류를 제가 한번 시계방향으로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는 시계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1을 통과하는 전류를 I1, R2를 통과하는 전류를 I2. 그래서 가장 간단한 해로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전력 B와 저항 R1과 R2를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된가? 그리고 R1에 흐르는 I1의 전류, R2에 흐르는 I2.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써보자면 I는 뭘 의미하냐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를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I1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저항 R1을 통과하는 전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R1을 통과하는 전류가 바로 I1입니다. 그러면 I2는 뭐가 되겠어요? R2를 통과하는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눈을 크게 뜨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전압 강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V1이라고 표현하겠고, 이 부분을 V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A라고 한번 써보고 여기를
B라고 쓰고 여기를 C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등렬 연결할 때 직렬 연결할 때 오음의 법칙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오음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기로 공부할 때 있어서 오음의 법칙만 알면 졸업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I는 R분의 V 기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분의 2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V는 IR R은 I분의 V 그래서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 V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고요? 기전력 2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해가지고 무한정하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라고 할 수가 있고 이 V1이 이제 여러분들이 전압 강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압 강화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는 쪽은 기전력, 받는 쪽은 전압 강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V1, V2 쓰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E와 V를 조금 구분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전력과 전압 강화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저항이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결국은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먼저 V1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1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말로 한번 해볼까요? V1은 R1에 걸리는 전압 강화. 걸린단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치 않겠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압 강화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데 하여튼 V1, V2. V2는 R2에 걸리는 전압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으로 푼다면 여러분들이 V1은 어떻게 될까요? I1 곱하기 R1 되겠죠? V2는요? I2 곱하기 R2가 되죠.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서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점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가회로라고 합니다. 등가회로. 값이 같은 가장 간단한 회로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 회로에 우리는 전체 전류를 더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회로를 가장 간단하게 그리면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E라고 쓰고 여기를 토탈, 그래서 RT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이 A가 되는 거고 얘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합성경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전체 전류를 하면 여기에는 I1도 흐르고 이게 뭐도 흐르겠어요? I2도 흐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면 직렬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합성경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줄줄이 뺀다 얘기하는데 줄줄이 뺀다 소세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 10g, 10g, 10g이면 다 많이 먹었다 다 먹었다 몇 g이면 30g 되는 거죠. 그래서 합성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그냥 더하면 된다는 얘기죠. R 플러스 R2. 그러니까 합성량을 구하라. 두 개짜리가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R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류는 여러분들이 각각이 아까 뭐라 했어요? 전류를 각각을 했죠.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결국 뭘 알게 되냐면요. 전류는 모두 같다. 그래서 전체 전류나 I1이나 I2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은 뭐냐면 전류를 같게 하는 게 바로 직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압 분배 법칙은 전류를 몰랐을 때 여기에 기전력, 전체 회로에 인가되는 전압을 알았을 때 저항값만 알게 되면 V1과 V2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죠, 두 개는. 그래서 전압 분배 법칙은 V1을 구하고 싶다면 전체 인가되는 전압 R1 플러스 R2분의 R1. 그래서 처음에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해도 좋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일단 암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학창시절 수학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수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저항의 직렬 연결이 이해가 되면서 우리가 병렬 연결도 이해되고 나중에 전기를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10V, 몇 볼트요? 10V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R은 1ohm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9ohm으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합성계항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전류입니다. 전류. 현장에서는 전압은 주어졌기 때문에 전류에 따라서 전생 규격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전류 값을 우리가 측정하거나 계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 1ohm과 9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직렬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고 결국은 전류를 가게 한다는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합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로 보게 되면 합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면 되겠죠? 더하는 것도 잘 안 되시면 계산기 쓰시면 돼요. 저도 틀릴까봐 때로는 계산기 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능사 시험이나 산업기사, 뭐 다 기사, 다 저희 계산기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 쓰시면 되니까요. 몇 ohm이에요? 15ohm이죠. 그러니까 15ohm의 저항에 몇 볼트요? 10볼트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간단한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ohm의 법칙으로 바로 뭐가 풀어지는 거예요? 전체 전류가 풀어지죠. I는 전체 저항, 뭐 2를 써도 되고 9를 써도 뭐 단위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RT, V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성되면 몇이에요? 15. 전압은 몇이에요? 10V. 그래서 2A가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1 플러스 9 몇이요? 15. 전체 전류나 R이나 R가 똑같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I도 1A, I1도 1A, I2도 1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ohm의 법칙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전압을 알든가 I1을 알든가 그래야 되겠죠? 일단은 전압 분배법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분배법칙은 어떻게 돼요? 얘 V1을 구하고 V2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전류를 몰랐을 때죠. 10 곱하기 1 플러스 9분의 나를 구하고 싶으면 나를 올라가요. 그래서 몇이에요? 1 10 곱하기 10분의 1 그래서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1볼트. 그러니까 여기가 몇 볼트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1볼트라는 얘기죠. 자, V2는요? 10 곱하기 1 플러스 9분의 이게 되니까 10 곱하기 10분의 9여서 약분되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 기사 시험,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어려운 분은 계산기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9볼트가 되죠? 그러면 이거 ohm의 법칙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I1은 V1은 I1 곱하기 R1이나 전체적이나 다 같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같다는 거. V2는 어떻게 돼요? I2 곱하기 R2인데 전체적으로나 같다는 거. 전체적으로. 여기서 V1, V죠? V1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몇 볼트예요? 1볼트고 R1은 몇이에요? 1ohm이죠? 그러니까 I1은 어떻게 됩니까? R1의 V1이죠. 그러니까 1분 내시니까 몇 암페어예요? 1암페어가 되는 거고. V2가 몇이에요? 9볼트죠. 그리고 I2를 모두 합쳤을 때 얘가 몇이에요? 9ohm이죠. 그러니까 9는 이거를 I2 곱하기 9. I2는 어떻게 돼요? 9분의 9. 1암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를 갖다 저항값에 상관없이 닿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합성경, 전압 분배 법칙까지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다 시간만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지 다 풀 수 있다는 거. 아셨죠? 네, 오늘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